자,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 기초 강의. 자, 2강. 1-2강이에요. 1-2강. 1- 그냥 2강이 아니고요. 1-2강. 예, 주식은 동업이다 이어서 주식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 관련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벤트들이라고 해봐야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하면 별의별 일이 다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이벤트로 딱 정해질 수 있어요. 정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오늘 많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시면 된다. 어떤 기업이 탄생을 하고 그 기업이 발전을 하고 발전해서 상장을 하게 되고 상장한 다음에 커지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좀 쭉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발생하는 몇 가지 이벤트들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하다가 조금 못한 거 마저 할게요. 자,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게 세 가지였죠. 세 가지였는데 요거 하다가 요거 넘어가서 이제 그만했잖아요, 우리가.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첫 번째가 배당, 두 번째가 시세 차익, 세 번째가 경영권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근데 순서가 무조건 배당을 먼저 생각해야 올바른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 배당을 생각해야 올바른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 요걸 얘기 드렸죠. 배당을 먼저 생각해야 올바른 주식 투자가 개념이 정립된다. 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 그러니까 내가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그냥 단순히 딱 사면 뭐라 그래요? 그냥 샀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순간 나는 여기랑 동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올바른 투자가 된다고 얘기 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동업을 할 건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주식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예. 잘 알아봐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를 살 때다. 남자를 먼저 따져봅시다. 남자들. 꼭 남자 여자 그런 거 안 따지고 한번 해볼게요. 또 이런 거 따지면 또 뭐라 하니까 또. 예. 보통 차를 사요. 타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알아보죠. 막 별의별 거 다 비교해봐요. 몇 개월 걸립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부터 막 타오르는 그 불꽃을 막 잠재하면서 어떻게든 알아보고 막 싼 데 찾아보고 막 중고로 살까 새 차 살까 옵션은 뭐 할까. 그쵸? 예. 근데 이 차 한 대 뭐해서 몇 천만 원 주고 사잖아요. 예, 그쵸? 예, 뭐 많은 몇 억도 사는 거고. 그쵸? 여러분들 보통 여자분들 뭐 아니 남자분도 똑같아요. 예, 뭐 여자분들 가방 산다고 쳐봐요. 여자분 가방. 네,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 이런 데서 가방 산다고 쳐봐요. 돈이 한두 푼 나가요? 예, 어떻게든 좋은 거 알아보고 좋은 디자인 물건 있는지 오픈런 하고 막 기다리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쵸? 예. 남자들도 뭐 마찬가지로 뭐 벨루티나 이런 데서 가방 살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예, 벨루티 뭔지 몰라요? 예, 알 거예요. 예. 진짜 모른다고요? 뭐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살려면 엄청나게 알아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1,000만원치 뭐 주식 투자를 해요. 이 주식 투자하면서 이게 동업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안 하죠. 주식 투자 한다. 1,000만원 주식 투자해요. 근데 5분 만에 결정하죠. 뭔지도 모르고 누가 좋다더라. 뭘로 수익 좀 나는 사람이 나 수익 많이 나는데 다음 종목은 이걸로 좀 해보려고. 이거 좋아. 왜냐면 어디서 왜 좋아? 그냥 좋아. 딴 데 좋다고 했어. 갑자기 귀가 확 열리죠. 좋나봐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대표가 누구지도 모르고 뭘로 커왔는지 회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2,000만원어치 주식 투자하는데 얼마가 걸려요? 5분이 안 걸려요. 말이 됩니까 이게 투자가? 이게? 이런 투자가 말이 돼요 여러분? 절대 말이 안 된다. 이러면 결국 보세요. 동업이라고 딱 해봐요. 이거 동업이다 라고 하면은 1,000만원어치를 해도 나랑 동업할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동업하는 회사가 뭐 하는지 다 알아보겠죠.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못 벌어도 나중에는 크게 벌 수 있을지,
크게 배팅을 해서 내가 이거는 좀 확률이 낮더라도 이 회사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덤비고 있는지, 아니면 이 회사는 거의 무슨 돈 버는 기계예요, 기계. 예. 돈 버는 기계니까 그냥 뭐 바닥바닥 벌 거야 아마. 그냥 안전해.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지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투자하면 뭐 그냥 누가 좋다더라 그냥 TV 방송에서 이거 좋아요 예. 그런 투자가 성공하겠냐고요. 그런 투자를 안 하려면 첫 번째 주식 투자는 동업이다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배당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배당을. 왜냐면 동업을 하면 그 동업하는 회사가 돈을 벌어야 나한테 배당을 줄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맨날 시세 차익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세 차익만. 시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항상.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배당을 제 1번으로 생각한 투자가 제일 좋다. 그 다음 근데 이거 인정. 이거는 인정. 뭘 인정? 우리나라가 배당 투자 문화가 없어요. 예, 이건 인정해요. 왜 없을까요? 경영진들이 다 쓰레기들이야. 웬만하면 다 쓰레기들이야. 무슨 오너라고 할게요. 오너 경영진들. 무슨 회사가 다 지 건 줄 알아? 주식 투자자 이게 공모된 주식으로 상장이 돼 있으면 당연히 나만 주인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주인이 이재용이에요? 이재용이 그냥 그 중에 가장 지분이 많다 뿐이지. 그쵸? 그 우호 지분도 많고 그렇다 뿐이지 주인이 이재용이냐고요. 한 명이 아니에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순간 나도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오너 경영진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비자금 다 땡기고 횡령 다 하고 배임하고 자기 가족 넣어서 자기 가족 직원 넣는 건 그냥 다반사고, 법인카드 그냥 막 마트에서 장 볼 때도 법인카드 써요. 그 법인차 끌고 다니면서 법인차로 막 바람난 여자랑 막 바람나가지고 여자랑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런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배당 투자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오너 경영진들이 돈을 허튼데 막 쓰고 횡령하고 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래도 돈 많이 벌잖아요? 배당을 잘 안 줘요. 전 세계에서 배당 성향이 최악이에요 우리나라가. 배당 정말 안 주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평가되어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유럽 쪽 넘어가잖아요. 배당 성향 40% 50% 넘어갑니다. 막. 물론 성장하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적게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배당 성향 뭐고 투자는 유보율은 뭐고 재투자율은 뭐고 이건 좀 이따 할 건데 배당 성향이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가. 극악입니다. 극악.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이렇게 낮으니까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아니 배당 쥐꼬리만큼 주는데 회사가 내가 주식을 사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나도 주인인데 이 가장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이 주인이 아니라 도둑놈이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망설이게 돼요. 아니 경영 구조도 불투명하고 지분 구조도 불투명하고 무슨 순환 출자해가지고 무슨 놀이공원 지분 조금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제일 큰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지배하고 있죠. 예. 제가 얘기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예. 삼성전자가 에버랜드 지분 갖고 있어서 에버랜드 지분으로 다 모든 걸 지배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배당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어요. 배당을 안 주니까. 삼성전자 배당 많이 준다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배당 왜 많이 줘요? 삼성전자 배당 이거 알고 갑시다. 삼성전자 배당을 최근에 많이 주는 이유.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세금 상속세 내야 되니까.
다 내면 또 배당 안 줄 수도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아니 배당을 많이 주려고 배당을 많이 주는 문화가 있어야 이게 좀 많이 가져가죠. 코카콜라나 미국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현금을 땡기는 회사들은 배당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매달 배당도 줘요. 우리 1년에 한 번 주잖아요. 진짜 로또 맞았다 그러면 2번 주죠. 예, 반기 배당 해가지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월급처럼 줘요, 배당을.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배당을 좀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는 늦었죠, 근데 이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배당을 주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회사가 내 회사인 줄 알고 내 엄마, 아빠, 동생, 뭐 사돈, 뭐 다 칠척, 팔촌 다 넣어놓고 직원 넣어놓고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이나 주고 있으니 그런 회사가 한둘이냐고요. 일단 그래서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당 투자 문화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바보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배당을 좀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 투자를 좀 생각하자. 예. 배당 투자로 좀 생각하고 접근하자. 최소 그리고 기본 개념 장착을 그렇게 생각하자. 근데 요게 요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그러니까 이 분석 자체가 안 맞아요. 왜? 이익은 영업이익 엄청난데 주가는 떨어져요. 왜? 아, 자기 마음이니까. 배당을 안 하니까. 아니 회사가 돈을 벌면 뭐하냐고. 그 돈 번 거 어차피 주주한테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야. 잘. 어떤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이 회사 엄청 잘 돼요. 근데 주가 안 가잖아요. 대부분 이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런 문화도 있지만 사실 이제 배당이 이제 우리나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변화되는 포인트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배당을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 개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노리는 건 시세 차익을 노리자. 배당을 많이 주면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이 많이 받으려고 이 회사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하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요 내용 지난번에 했던 내용 다시 리바이벌 재반복 복습하는 데만 지금 13분 걸렸네요. 네, 빨리 할게요, 빨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 말고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좋은 회사죠. 예, 뭐 내부 계열사에서 뭐 출자해 준다. 그럼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금수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자본이 필요해요.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함에 따라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세요. 많이 보셔야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영화 뭐 인턴이라는 영화 있을 거예요. 그 앤 해서웨이랑 로버트 드니로 나온 영화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업자가 나중에 경영권에서 물러나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인턴이라고 써놓으면 저 보니까 영화 인턴 쳐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경영권을 물러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내가 회사 차려서 내가 처음에 대주주였지만 투자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제 결국 지분이 밀려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건데
그런 경우들이 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그게 뭐다? 주식 발행이에요.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수익 날 때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렇죠?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투자 받은 거니까 투자 받은 거니까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빌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뭐에 들어갑니까? 자본 계정에 들어가요. 자산, 부채, 자본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알죠? 어떻게 해서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하네? 예. 아니, 회계 공부하면 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다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땡기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예. 뭐 내 회사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이자를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수익이 날 때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예, 은행한테 돈 빌렸는데 우리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이자를 좀 더 드릴게요. 예, 머리에 총 맞은 거죠 거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배당금 지급 의무가 없죠. 예. 그리고 이거는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 계정. 예. 자, 요 두 가지가 있다. 예. 이 두 가지가 필요치 않은 거는 뭡니까? 예. 돈을 땡길 필요가 없는 기업인 거예요. 예. 돈을 땡길 필요가 없는 기업이 있나? 있어요. 예, 있다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 많이 상장돼 있는데 은행 중에 상장 안 돼 있는 데가 뭐 있어요? SC은행 상장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스탠다드 차트드 그룹이 100% 출자해가지고 만든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상장할 필요가 없죠. 예. 상장을 왜 합니까? 상장은 막 공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 자본 돈 많아가지고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영국 은행인데 여기서 다 출자해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굳이 내 자료 공개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자본이 신규 조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규 조달이 필요하니까 대부분 다 이걸 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 요걸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가정할 거냐. 회사를 차렸다 생각해 봅시다. 회사를.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릴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로 갈게요. 치킨집 차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치킨집. 자, 치킨집을 뭘로 차렸다고 할까요? 대박치킨 좋네요. 대박치킨. 자, 대박치킨을 차렸어요. 자, 설립자 A가 100주, 총 주식수 100주예요. 100주로 스타트 했습니다. 법인을 차렸는데 그냥 나 홀로 법인이에요. 나 홀로 법인에 나 혼자 주식회사. 내가 주식 다 갖고 있고. 예. 그럼 총 주식수가 100이고 주당 10,000원이면 주당 1,000원으로 세팅되어 있네요. 예. 주당 1,000원이면 총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쵸? 10만 원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다고 쳐봅시다. 내가 100% 갖고 있죠. 그쵸? 1년차 이익 빵 나왔어요. 이익 없어요. 이익 없어가지고 막 열심히 치킨집에 닭만 튀기고 있어 계속. 아이씨 이거 아유 요즘 치킨집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2년차 되니까 돈이 모자라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할 수 없다. 돈을 투자를 받자. 은행 가니까 당연히 대출이 안 나오겠죠. 이분 은퇴하신 분인데 직업이 없죠. 직업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친구야, 이렇게 좀 극적으로 해볼까요? 그냥 친구 말고 이거 여자친구라고 해봅시다. 여자친구. 자, 여자친구한테 은퇴했는데 여자친구요? 뭐 그쵸, 좀 이상하죠. 여튼간에 그냥 여자친구로 해봅시다. 여자친구. 자, 여자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친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돈 어디서 또 땡겨왔어요. 땡겨왔고, 자, 우리 치킨 사업 한번 해보자. 치킨 사업 자기가 잘 할 테니까 한번 같이 하자. 해가지고 여자친구하고 그 여자친구의 친구까지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100주씩 주당 1,000원 10만원씩 땡겼어요. 10만원씩 땡기고 자기도 20만원 더 때려 붓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증자라고 하죠. 이걸 증자라고 해요. 여러분, 증자란 말이 어려운 말이야. 이게 뭡니까?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남한테 주식 주고 야 돈 줘. 그럼 우리 회사 투자해. 그럼 끝이에요. 이게 유상증자라니까요. 자, 유상증자를 할 때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기존 주주들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주식을 먼저 배정해 줘야 돼요. 그럼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해 주는 거예요. 자,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을 해 주고 나서 그래도 주식 투자금이 모자라다 그러면 다 그걸 그냥 청약을 받는 거죠. 일반 청약을 받는 거예요. 자, 2년차가 돼서 이렇게 해서 500주를 전체적으로 모았다고 치고 자본금 50만원 쳐봅시다. 지분율로 따지면은 설립자 A는 60%, 설립자 B의 여자친구가 20%, C 친구의 친구가 20%. 그러니까 총 합산 지분 100%죠. 그쵸? 근데 2년차에 드디어 이익이 났네. 10만원 이익이 났어요. 10만원 이익이 났는데 여기서 유보율이 20%일 때 배당은 얼마 받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뭐냐? 유보율이다. 자, 유보율은 뭡니까? 100%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 이익이 100이다. 그럼 100%가 있으면 여기서 유보율이 몇 %냐 따라서 유보율이 예를 들어서 뭐 30%다. 그러면 나머지 70%가 뭡니까? 배당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보율은 또 뭐라 그런다? 유보율 같은 말이 뭡니까? 같은 말은 뭡니까? 재투자율. 유보율이라는 건 재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당장 뭘 투자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갖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자, 물론 요거는 이제 이사의 결정이에요. 이사의 의결로 이거는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재투자율 유보율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지죠. 유보율이란 1 빼기 배당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당 성향이 몇 %냐. 1 빼기 배당 성향. 자, 이게 산수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산수. 30%가 소수로 몇이에요? 0.3. 그럼 배당 성향 30%면 0.3 하면 0.7이 남겠죠. 0.7을 %로 하면 70%.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이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뭐 그렇다는 거.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공식을 꼽을 수가 있죠. 그쵸? 이런 거 되죠. 배당 성향은 1 빼기 유보율. 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답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산수인데 제가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 옵션 배우면 제가 블랙숄즈 옵션 모형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모형을 제가 설명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거 근데 이 산수를 하는데 벌써 못 따라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튼 자 그렇게 해서 유보율이 20%면 배당률이 80%죠. 80%. 10만원에 80% 얼마? 8만원? 8만원이면 배당 지분율대로 배당을 쭉 나눈다. 자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깝니다. 자, 모든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이라고 쳤을 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분이 우선주는 어떻게 이렇게 따지고 시작하면 이제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부 다 그냥 일반 배당이 가지고 있고 일반 의결권이 있는 그냥 보통주인 거예요, 여러분. 자, 48,000원, 16,000원, 16,000원씩 배당을 받았어요. 총 8만원이죠, 그렇죠? 다음 거. 자, 3년차가 됐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이제 점점 되고 있어요. 치킨집 막 메뉴도 늘리고 막 광고도 올리고 막 광고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입간판 걸어놓고 막 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더니 일단은 좀 돈이 더 필요해요. 사업을 역시 확장하려고 막 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막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은행 갔더니 또 너네 이제 돈 벌었잖아. 이제 1년차 돈 벌었잖아. 너 대출 안 돼. 너네 저리 가.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설립자 또 돈 땡겨 와야 돼요. 여기저기서. 자, 어디서 땡겨 오느냐. 자, 일단 여자친구한테 좀 더 돈 좀 더 내놔봐. 여자친구 화나죠. 꼴랑 16,000원 배당 받았는데 다시 투자해야 되는 돈이 더 많죠. 자, 그 여자친구의 친구한테도 야 좀 더 해봐 하는 김에 그러다가 동생한테도 돈 투자해라, 지인한테도 투자해라,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았더니 주식수가 이렇게 500, 300, 200, 200, 200 이렇게 해서 배정됐고 총 주식수는 1,400주. 1주당 1,000원이면 140만원 자본금 140만원. 이게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140만원. 지분율로 따지면
설립자 A는 35.71%, 그리고 설립자 A의 여자친구는 21.43%, 나머지 지분이 이렇게 쭉 됐고, 총합산하면 100%. 자, 3년차 이익이 50만원 났습니다. 유보율이 무려 80%예요, 이제. 딱 이익 50만원 딱 나오니까, 설립자 A가, 야, 우리, 그래도, 돈 번 대로 다 배당해버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때 막, 주주들이 막, 같이 있던 주주들이 막 그래요. 거기서 주주라고 하기보다 그냥 같이 투자한 동업자들이. 맞아, 그래. 내가 서빙 하나 더 하더라도, 내가 알바 돈 쓰고 내가 하더라도, 근데 애사심이 다들 넘치고 있죠, 막. 그때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보율 80%, 우리 그냥 40만원, 우리 그냥 유보해서 재투자하자. 나머지 10만원만, 지금 힘들더라도 10만원만 딱 배당하자. 10만원을 딱 배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설립자 A는 35,000원 가져가고, 예, B는 21,000원 가져가고, 13,000원, 13,000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 4년차가 됐어요. 더 잘 되네, 이제. 오,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줄 서고 난리 났고, 막, 프랜차이즈 내자고 막, 오고, 제안 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자, 4년차가 되니까, 근데 프랜차이즈 내고 뭐 하려니까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 이거. 아, 이게 돈이 끝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다. 투자를 더 하자, 우리. 다시 동업자를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우리 투자하자 이제. 더 하자 우리. 더 해보자 한번.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할 때 빼먹었는데 3년차 지분율, 자, 설립자 A 50%가 언더로 빠졌죠. 회사를 가져가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50% 플러스 한 주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50%가 안 되죠. 근데 예,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예. 앞으로 결혼할 여자친구가. 예. 결혼 거의 가족이죠. 둘이 가족이죠, 완전히. 예.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인데 뭐 어떻습니까? 예. 가족 두 개 합치면 나 의결하면 다 편들어 줄 건데, 그럼 50% 넘어가잖아요, 일단. 예. 그리고 이 50%를 어떻게든 내 우호 지분까지 최대한해서 50%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 지키려고 또 증자를 할 때 그걸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증자를 합니다. 예. 증자할 때 내가 딱 50% 나랑 내 우호 지분도 딱 하면은 50% 무조건 넘게끔 세팅을 해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증자를 추가적으로 더했어요.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유증했더니 총 주식수 3,000주. 예. 자본금 이제 300만 원까지 늘어났죠. 예. 예, 3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자본금이. 자, 4년차 지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바뀝니다. 쭉 바뀌겠죠. 자, 4년차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났다고 쳐봐요. 유보율이 이제 90%야. 야, 우리 그냥 계속 재투자해. 재투자밖에 없어, 우리는 직진밖에 없어. 회사에 다 열정을 바쳐. 근데 이제 애까지 열정을 바쳤는데 그 뒤가 이제 동의가 안 되죠, 나머지들은. 도대체 우리는 투자하고 지금 몇 년째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이거? 돈은 번 족족 다 그냥, 전부 다 지금, 재투자한다고 다 때려받고 있고, 우리는 뭐 배당도 못 받고 있고, 이거 동업하는 이게 동업이야? 예,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자, 근데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런 결정은 이사의 결정이고 이사의 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는데 주주총회는 50% 플러스 한 주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예. 자, 무조건 이겼죠. 무조건 이겼습니다. 예. 무조건 이기겠죠. 예. 이겨서 결국은 왜냐면 내 여친구가 내 편이니까. 그 여기 동생도 있네, 동생. 예. 압도적이네요. 네. 얘 둘만 호구죠. 그쵸? 네. 이런 상태에서 배당금이 또 1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배당을 이렇게 받죠. 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예를 들어 시나리오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번 봐볼게요. 여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유보율이 10%하고 90%의 차이가 있죠. 그쵸? 자, 요건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자, 1년 정도 다시 백합니다. 1년 정도 백해보세요. 타임머신 타고 1년 정도 백해요. 자, 요 상태에서 유보율 80% 한다니까 갑자기 빡이 쳤어요. 이 친구의 친구가 빡이 쳤습니다. 이 친구의 좀 더 극적으로 가보죠. 이 친구의 친구가 또 남자야 또. 내 여자친구의 친구인데 남자예요. 둘 사이가 심상치가 않아. 근데 나 몰랐어. 나 열심히 사업만 하느라고 닭만 무지하게 튀기느라고. 자, 나머지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이 내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의 친구가 둘이 공모를 합니다. 모의를 해요.
둘이 또 눈 맞았네 또. 예, 둘이 눈 맞아버렸어요. 눈 맞아버렸더니 이제 야 우리 이렇게 가가지고는 본전도 못 가질 것 같아. 예, 우리 그냥 우리 엎자. 예, 엎으려면 어떻게 엎으면 돼요? 일단 이 둘이 합치면 지분이 약 49%죠. 그렇죠? 한 명만 섭외하면 되죠. 예. 요 지인을 섭외하기 시작하죠. 이제 요렇게 셋이 편먹는 거죠. 나야 뭐 내 여자친구 내 편인 줄 알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동생도 내 친척이니까 아니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죠. 예. 딱 붙었어요. 일단 유보일 이런 거 정하려면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주주총회에서 임원 이사 명단들을 딱 갈면 돼요. 예. 갑자기 주총이 딱 열립니다. 주총이 딱 열리는데 자 지분율을 쫙 이렇게 쫙 펼쳐놓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의 친구가 갑자기 안건을 제의합니다. 대표이사 회의만을 발의합니다. 대표이사가 이 사람인데 설립자 A인데 설립자 A가 놀래죠. 뭐야 쟤? 뭐 쟤 16%밖에 없는데 쟤 왜 덤벼? 여자친구 눈빛을 봤는데 여자친구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찬반 투표를 합니다. 여자친구 갑자기 편을 들어요. 자, 이 심상치 않은 이 B와 C, 이 B와 C가 사실 눈 맞은 거죠. 예. 눈 맞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둘 가지고 안 되죠. 39%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 지인 하나를 꼬드긴 거죠. 그럼 요 세 명이서 투표를 했는데,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립은 A가 했는데 대표이사 물러나는 거죠. 예. 물러나서 얘네 셋이서 해먹는 거죠. 예. 결국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년차 이 100만원 나왔을 때, 야, 유보 10%만 해. 야, 제 배당, 야, 90% 배당이야. 배당을 그냥 아주 그냥 배당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상황이 대부분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대부분 뭐예요?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요런 상황이에요, 대부분이다. 요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요런 회사들이 이제 커지면은 상장을 하게 되고,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주식수 이런 지분자들이 꽤 많이 펼쳐져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얘기를 정혜원 VIP 정혜원 강의 때 해드렸는데 상장하려면 분산 요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 명이서 주식이 분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주주들이 여러 명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유상증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가 커지면서 수익 나면 또 회사 키워서 분할도 하고 그러면서 회사 계열사 늘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배당과 이런 걸 어떻게 진행했는지 스무스하게 한번 제가 물론 사례를 좀 막장 드라마 사례를 좀 얘기를 드렸지만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 생기는 제일 첫 번째 이벤트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유상증자는 먼저 구주주 우선 배정이에요. 왜냐하면 뭐든지 숫자가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면 결국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헤쳐가면서 유상증자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유상증자를 하려면은 유상증자 하려면 구주주 먼저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주주 먼저 배정하고 아니면 제3자 배정 어떤 사람 지정이 3자 배정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안 된 것들 아니면 못하는 것들 나머지 공모청약 받는 겁니다. 공모청약 받을 때 상장사들이 다 공모청약 받잖아요. 일반 비상장사는 이런 거 공모청약 합니까? 거의 안 해요. 못하죠. 아예 안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도 못 버는 기업들, 아예 뭐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저 투자해 주세요. 공모청약 간판 들고 증권사 찾아다녀도 얘네들이 쟤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나가는 비상장사들 어떻게 돼요? 잘 나간 비상장사는 저 공모청약 받고 싶은데요. 라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죠. 이미 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전화 오죠 벌써. 우리가 좀 투자하면 안 될까요? 전화 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요런 부분이 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 쉽게 설명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셨다가 좀 주식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이런 유상증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유보율은 뭐다? 1 빼기 배당 성향. 배당률은 뭐다? 일주당 액면 금액에 대해서 지급되는 배당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액면 금액이 뭐예요? 액면 금액. 자, 액면 금액 한번 대충 한번 봐볼까요? 한번. 자, 기업 분석 아무거나 들어가서 기업 분석 들어가 보면 액면 금액이 써져 있어요. 액면 금액이. 자, 액면이 5,000원이죠. 액면가가. 예. 저 액면가가 뭐예요? 원래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가 일주당 가격. 예. 원래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일주당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항공우주는 5,000원에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47,300원인 거예요. 항공우주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은 5,000원에 주식을 갖고 지금 47,300원 거의 지금 뭐 몇 배가 뛰었다? 예, 많이 떴네요. 예, 여튼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액면가 대비한 그걸 배당률이라고 하고, 액면가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액면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액면가는 안 바뀌죠. 그대로니까. 예. 액면 분할하거나 액면 병합할 때는 바뀌어요. 예. 그걸 꼬치꼬치 따져야 되겠어요. 아니, 액면 분할하거나 액면 병합은 바뀌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자, 근데 그렇지 않은 액면가는 안 바뀌니까. 자, 배당 수익률은 뭐다? 주가로 비교하는 거예요. 주당 배당금이 예를 들어 1,000원 나왔는데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럼 배당 수익률은 10%. 예. 이거 계산 안 되면 내 탓이다 아니다. 내 탓 아니다. 예. 여러분이 산수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주가는 매번 바뀌죠. 주가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주가는 계속 바뀌니까. 예. 주로 배당 수익률은 뭘로 기재되어 있어요? 예. 기산일 시점에 주가하고 배당 일주당 받는 그 배당금하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 0.43%. 자, 예를 들어서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볼까요? 웰처화재 같은 경우는 배당 많이 배당 별로 안 주네, 여기. 자, 하나금융지주. 예, 하나금융지주 볼게요. 하나금융지주 보시면 배당 6.94% 줬죠. 예, 어마어마하게 배당. 예. 은행 이자보다 낮죠, 훨씬? 예,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죠. 예. 이런 건 배당 주죠. 예. 배당을 줍니다. 이거 근데 대신 주가 대비한 일주당 배당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맞짱 도루묵인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가 떨어졌을걸요 아마? 예. 월로 볼까요? 주가? 예. 작년에 비하면 주가도 비슷비슷. 예. 그쵸? 예. 이거 배당 투자했으면은 예금 이자보다 훨씬 많았죠. 그쵸? 예. 자, 이런 식으로 딱 비교해 보시면 된다. 예. 간단하게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답 안 나와요, 저는. 예. 자, 유상증자 자기자본하는 형태로, 자기자본 조달 형태로 주주 배정 방식, 주주 우선 공모, 제3자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요걸 순서대로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예, 순서대로 가져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반복, 숙달, 복습해 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액면 분할, 액면 병합도 해달라고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액면이 5,000원이죠. 하나금융지주 5,000원인데, 액면을 분할한다. 그러면 액면을 더 쪼개서 나누는 거죠. 그럼 주식수가, 예를 들어, 2,500, 액면가 주당 2,500원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쪼개는 거니까. 액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2개로. 예. 액면 병합은, 예. 액면가가 5,000원짜리예요. 일주당 5,000원이에요. 일주당 5,000원인데, 액면 병합하고 싶어요. 그럼 주식수가 줄겠죠. 주식수가 줄면은 5,000원, 5,000원짜리가 예를 들어 2대1로 한다 그러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한 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액면 병합은 왜 합니까? 주식수가 너무 많으면 잡주 느낌이 나잖아요. 좀 잡주 느낌. 주가 변동성도 너무 있고 주식수 너무 많고 한 주당 주가가 막 750원 막 이러는데 왠지 그래도 우리 회사 좀 큰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너무 잡주스럽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첫 번째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은 일주당 주가가 막 700만원, 800만원 이래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써드려요. 자, SK텔레콤. 지금 액면가 100원이죠? SK텔레콤 일주당 주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원래? 일주당 주가 300만원 넘어갔어요. 원래. 일주당 주가 300만원, 500만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일주당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사질 못하니까 이걸 액면 분할한 거예요. 액면 분할하고 또 액면 분할하고 또 액면 분할하고 또 액면 분할하고 해서 액면가가 막 10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SK텔레콤 주식은 처음에 출자해서 들어간 사람은 100원에 주당 100원에 산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주가 61,000원.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예. 그렇죠? 옛날에 SK텔레콤 주식 10주 있다 그러면 예, 재벌이라고 했어요. 그쵸? 아,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SK텔레콤 주식을 100주 들고 있었다니까요. 주당 200만원 할 때, 100얼마 할 때. 부자죠,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 그게 1990년대 후반인데. 강남의 아파트, 저 그때 강남 아파트 살았는데, 강남 아파트가 3억밖에 안 할 때인데. 아, 진짜요? 아, 진짜 강남 아파트 3억밖에 안 했어요, 그때. 3억, 4억 했어요. 비싸면 4억.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여튼간에. 아,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그 뒷내용은 좀 가슴 아픈 얘기라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강남에 아파트 살았습니다, 예전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좀 재밌게 잘 들으셨다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강에서 1-3강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